2016년 7월 콜롬비아 초코 지역의 한 여학교에서 22명의 여학생들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12살에서 15살의 연령대로 구성된 이 여학생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내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다는 듯이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몸부림쳤고, 그들 중 일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실신했다. 소녀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연락을 받은 응급센터의 제일루즈 박사는 구급차들이 도착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잠시 뒤 소녀들이 하나둘 응급실로 옮겨졌다. 맙소사,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학교에서 찰리 챌린지를 했다고 합니다. 찰리?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악령을 부른다는 그 게임 말인가요? 예. 말도 안 돼. 일단 모두 검사부터 해보죠. 제이루즈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소녀들에 대한 각종 의료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사건은 지역 언론의 비상한 주목을 끌게 되는데, 여기 소녀들의 정확한 병명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만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2명의 어린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심지어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다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기자들은 소녀들이 학교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찰리 챌린지 게임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 소녀들이 악령의 빙이 됐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들을 쏟아냈는데, 이후 콜롬비아 국민들은 악령에 대한 불안감과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다. 2016년 여름, 콜롬비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찰리 챌린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콩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오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오늘도 서계입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지금 오디오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쇄도하시거든요. 오디오에 대한 불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제작진들도 오디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질 거예요. 네,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찰리 챌린지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찰리 챌린지가 2010년경부터 이제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 쪽에서 이제 유행을 했는데, 네. 일종의 이제 강령술 게임이에요. 한국과 아시아 쪽에서는 이 찰리 챌린지가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일단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진사바라는 네, 그렇죠. 그거 유사하고 아주 유명한 강령술 놀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찰리 챌린지가 아시아 쪽에서는 큰 인기를 몰지 못하는데, 그 일본의 분신사바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찰리 챌린지를 하는 방법은 거의 분진사바랑 똑같아요. 찰리가 악령의 이름이에요. 찰리를 불러내서 내가 묻고 싶은 것들을 묻는 거죠. 4등분해서 yes, no 쓰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연필 잡고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연필이 간다는 거죠, 그쪽으로. 왜 근데 찰리일까? 악령의 이름을 찰리라고 해서 찰리 챌린지라고 이름이 붙어진 거죠. 찰리, 너 어딨니? 지금 왔니?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찰리, where are you, 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건데, 그 분진사바 놀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 쪽에서는 크게 이 찰리 챌린지가 뭐 유행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를 물어보겠었는데, 네. 강령술을 했을 때 귀신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분신사바 이게 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아마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진짜 불려 나온 귀신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아마 불려 나왔다면 전 지금도 확실한 그 귀신을 믿겠죠. 근데 보지를 못해. 진짜 한 번도 불려 나온 걸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럼 이제 콜롬비아에서 22명의 여학생들은 찰리 챌린지라고 왜 비명을 지르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쓰러지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됐을까요? 뇌에서 주는
그런 어떤 효과로 인해서 한 명이 막 이렇게 액션을 좀 크게 한다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면 주변에 이렇게 전염되는 거 아닐까요? 뭐 개연님은 강령술로 귀신을 불러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서계님은 없다. 아니 근데 굳이 그 챌린지를 만약에 불려 나올 요령이 있고 귀신이 있다면 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볼펜을 들어갖고 해야지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만약에 진짜 강령술사라면 편안하게 불러도. 이거는 일단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강령술 롤이라든지 강령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강령술사가 나타나서 네. 한다면 전문적으로 그냥 할 수 있지만, 근데 강령술 롤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같이 하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집단의 힘으로 같이 불러낸다. 이런 측면이 강령술 놀이의 의미거든요. 춘향이 놀이도 여러 명의 소녀, 최소 이제 20명에서 50명 정도의 소녀가 같이 춘향이를 부르는 강령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위자보드 같은 경우도 소수의 인원이 합니다만은 위자보드에 참여하는 그 강령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강한 염원을 담아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혼자 불러내려면 12시에 칼 정도는 물어줘야 뭐 좀 힘이 생기나 보다. 아니요, 그거는 좀 달라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동이 맞으면 돼요. 강령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파동이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나의 파동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녹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파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파동과 맞아떨어지는 누군가가 한 명 나올 수 있는 거죠. 얻어 걸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오게 되면 강령에 성공할 수 있죠. 근데 나 혼자 하게 되면 내가 꼭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그 나오는 악령이라든지 귀신도 강령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온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부르는 거죠. 남미 쪽에서는 이 찰리 챌린지를 하고 강령술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빙의가 돼서 병원으로 후송돼 가는 일들이 속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016년, 15년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이 찰리 챌린지에 의한 빙의 현상. 네. 이 사건 자체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성현님은 한 명이 막 강한 액션을 해가지고 딴 애들이 같이 동조한 게 아닐까. 동조를 할 때 비명을 지르고 아니면 공포에 사로잡히는 건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동영상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있는데 보면 네. 그 동영상을 보면 찰리를 했다가 콜롬비아 소녀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빙의가 된 듯한 모습을 보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뱉고 막 발작하듯이 몸을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얘들이 연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한 명이 그랬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영상이 그 찰리 챌린지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 영상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이게 너무 특이한 사건이라고 해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이 사건을 보도하고 그 영상과 사진을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과도한 리액션을 해가지고 따라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분명히 저 같은 성격의 사람도 있을 텐데. 얘 왜 이래? 친구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친구를 케어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짜로 연기를 하면 티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까지 가야 될 정도로 다 그랬다면 분명히 이거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그 지역에 불안감이 너무 커졌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상이 그러니까 로컬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언론이 연일 보도를 하고 지역 신문들이 연일 보도를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악령을 소환해버린 건가? 악령을 불러내버린 건가? 그리고 그 악령이 지금 집 주변에 떠돌면 어떡하지? 빙의되면 어떡하지? 보다도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으로 이렇게 증폭이 돼요. 에스컬레이트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마초라는 시장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지금 불안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해달라.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카마초 시장이 그 지역 교회에 이제 소위 카톨릭
아니면 그 개신교 쪽에 신부님과 목사님들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 기도를 해달라고. 카톨릭과 개신교는 소위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과 악령을 믿기 때문에 네. 성령과 악령에 대한 존재 여부를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다 믿거든요. 성령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악령이 존재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카톨릭과 개신교는 절절하게 기도회를 해줘요. 그렇죠. 기도회를 해요, 실제로. 기도회를 하면서 소녀들의 쾌유도 빌고 악령을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식 일종의 같은 테마 거.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같은 반 친구들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영혼과 파동이 맞으면 이제 빙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22명이나 파동이 확 맞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걸 수도 있겠네요. 약간은 이제 집단 히스테리 반응일 수도 있는데 집단 빙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석연님이 말했던 한 명의 과도한 리액션이 나비 효과가 돼서 이렇게 다른 애들이 동조하면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가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검증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은 결국 악령에 의한 빙의. 다른 현상은 없었나요? 아프고 구토하고 뭐 이런 현상 말고는 그들은 봤다고 하죠. 검은 물체가 자신에게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형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묘사를 못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90년에 스페인에서 위자보드 게임을 했다가 악령에 빙의했다고 하는 라자로라는 여학생이 빙의 현상을 본인이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부터 반복적으로 증언했던 이야기가 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 여기도 이제 검은 물체죠. 검은 물체가 자신의 목을 매일 밤 조른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웃음 막혀서 막 뿌리치고 뛰어나오게 되고 그 고통에 버둥거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도 사실은 당장에 라자로 부모부터 안 믿어요. 그쵸. 솔직히 잘 안 얘가 믿어지지. 이상하다. 정말 정신 없구나. 증언이 나올 때마다 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입에 거품을 물고 혼수 상태로 빠지니까 결국 사망해요. 죽어요? 사망하는데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질식이에요. 그리고 기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8월에 얘가 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엄마가 라자로를 데리고 병원을 가거든요. 그때 의사의 소견 중에 하나가 질식에 의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의사가 엄마와 가족을 경찰에 고발해요. 소위 말하는 아동학대죠. 네네네. 근데 그 엄마와 가족들 중에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결말은 어떻게 났어요? 그냥 그 결말은 그 소녀가 죽었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의 사례를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죠. 나중에. 정말로 어쨌든 그러면 그 강령술로 인해서 그 누군가 죽는 그런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있죠. 실제로 전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문헌에도 춘향이 놀이를 어른들은 못하게 말려요. 소위 10대 소녀들이 할 수 있는데 10대 소녀들은 댕기머리에 한복 입고 그 게임을 춘향이 놀이를 하는 걸 즐겼고 네. 10대 소녀들이 좀 그런 강령술이나 귀신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묵은 숙소가 그 외진 아파트 같은 데였거든요. 방이 여러 개, 3개 중에 있는 그 한 방에서 한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게임인데 불을 딱 꺼놓고 어두운 상태에서 각 코너에 한 명씩 서 있는 거예요. 4명이. 사각 코너에서 그 이제 자 있죠. 30cm 같은 자, 플라스틱 그걸 갖다가 벽을 짚어서 가서 다음 친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한테 가서 전달해주고 이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뜻 없이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애들이 왜? 잠을 못 자고 울었거든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게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렇죠. 게임이거든요. 네. 네.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어야만 이 게임이 이루어져요. 4명 가지고는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바퀴를 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았어요? 범인은 저예요.
어떻게 돌아나요? 다음에 제가 전해줄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로질러서 가서 그 친구한테 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몇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미안함에 말을 제가 끝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콜롬비아의 22명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상과 사진을 보면 네. 단순히 그냥 울음이 터지고 그냥 무서워, 어우 무서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반응들이 정말 무서워하고 같이 우니까 저는 범인이니까 이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친구들마저 점점점 커지죠. 호실에서, 네, 호실에서 못 자고 다들 옆방으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큰 죄책감에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수학여행 얘기 말씀하시니까 제 이제 본 고향이 학교 다닐 때 고향이 경주거든요. 네. 수학여행을 다 오잖아요. 네. 오면 저희가 장난친 게 뭐냐면 여학생들이 묵고 있는 숙소들을 저희는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온 타이밍도 알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예전에 야간 자습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하다가 심심하면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2층이나 3층 창문에 가서 후레쉬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아, 얼굴 비추고? 네. 근데 그 안에서 여학생들이 보면 네. 정말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2, 3층이기 때문에 창문에 있으면. 근데 그게 또 와전이 되더라고요.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누군가 하나가 공포심을 딱 느끼고 막 그 기운이 전파가 되면 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응급실까지 갈 정도로. 근데 이거는 근데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또 아무런 그게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뭐 사실 병원에서 처음에 그 의심을 했던 부분은 뭐 식사에 네.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 그러니까 그 음식이 들어가 있는가, 성분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에 질리는 정도가 아니라 구토하고 뭐 거품 물고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환각인 것 같아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환각 쪽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해봐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거고. 어쨌든 그 아픈 이후로는 별다른 증상은 없이 다들 괜찮아졌겠죠? 한 3, 4일 있다가 이제 뭐 3, 4일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애들은 진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떤 뭐 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고 처치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한 애들에게 뭐 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찰리 챌린지라는 게임이 정말 유명해졌을 텐데. 그 전부터 유명했죠 사실. 그 전부터 유명했어요? 유명했는데 실제로 콜롬비아 쪽에서는 좀 공포스러운 게임. 그러니까 소위 강령술 놀이를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잡혀가게 된 사건들이죠. 콜롬비아 쪽에서는 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도미니카 쪽에서는 조금 좀 더 믿기 어려운 증상들이 좀 나와요. 되게 유명한 게 도르테 초등학교에서 찰리 챌린지를 했던 여학생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몇몇 학생들은 몸에 이제 멍자국들이 있는 학생들이 발견이 됐다. 이건 뭐 도르테 초등학교 교감이 그렇게 얘기해요. 히메네즈 교감의 증언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멍자국에 대해서 이제 히메네즈 교감은 도르테의 교감은 찰리 챌린지 그 강령술의 부작용의 일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르테 초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이제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바가 있거든요. 악령이 잡은 자국.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쪽에서. 콜롬비아의 여학생들 그리고 도미니카의 초등학생들 찰리 챌린지를 했던 학생들이 외견상 그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 공포의 잔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악령이 자신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고 자신이 또 찰리에게 빙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남미의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하지 말라고 네. 권장하면서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놀이다라고 이제 거기 규정 짓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찰리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건 이후로도 혹시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찰리 챌린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 이런 목격담들은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근데 나와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 신문 아니면 뭐 영국의 신문, TV 이런 데서 사건 사고로 다룬 것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정도. 나머지 소위 찰리 챌린지를 하면서 찰리 귀신을 봤다, 뭐 귀신의 공격당해서 내가 쓰러졌다 이런 것들은 소위 미국과 유럽의 인터넷에 가면 우리 괴담들처럼 인터넷 괴담들처럼 쫙 올라와 있어요. 경험담이라고. 저희 때도 왜 분신사바 그거 뉴스에 나와서 하지 말라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런 적 나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불안조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뭐 하지 말라고. 나 예전에 그때 있었던 것 같아. 전체 학생들이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개인적으로. 분신사바를 할 때도 좀 뭐 무서운 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자애들이 뭐, 묻는 게 겨우 남자친구 누구예요? 맞아. 결혼하나요? 뭐 남자친구 이런 거. 생길까요? 그래서 막 네, 이런 네. 거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물어보면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기억하기로 분신사바가 뭐 소위 불안조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미신조성 뭐 이런 약간 그런 정도겠지. 느낌 뭐 어. 미신이나 또 분신사바 해가지고 뭐 묻는 게 대부분 결혼하나요? 맞아, 이번에 시험 맞아, 잘 맞아, 보나요? 맞아요. 그다음에 누구랑 결혼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춘향이 놀이도 처음에는 그런 거 물으려고 해요. 내 서방님은 누가 되니? 뭐 이런 거 묻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막론하고 겉돌에 네. 10대 여학생들의 관심사는 그쪽으로 가나 봐요. 그렇군요.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춘향이 놀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요. 대신에 그 분신사바 얘기하면 들어는 봤어라고 하고 자기가 해본 거는 블러드메리. 그게 뭐예요? 그건 뭐지? 블러드메리가 뭐냐면 밤 12시에 욕실 거울을 보면서 블러드메리를 뭐 20번 외치나? 그래요? 네. 그러면 블러드메리 유령이 나온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바뀌면서. 이 시대가 바뀌니까 이 강령술도 바뀌네요. 블러드메리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것도요? 네, 일본에서 그 영국에 이제 블러드메리 그 괴담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영국에서 유행하는 거래, 영국에서 뭐 하는 강령술이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고 별거 다 있어요. 뭐 블루 베이비도 있고 뭐 베이비 뭐 되게 많아요. 강령술 초등학생들한테 물으면 강령술 놀이의 종류는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깨고 있어요. 자, 분신사바를 한다, 아니면 찰리 챌린지를 한다, 아니면 블러드메리를 한다. 다 좋아요. 그리고 내가 묻는 질문에 정말 귀신이 정말 좁은 대답, 아니면 미래를 가르쳐주는 로또 번호를 가르쳐줄 거라고 믿어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령술 자체를 정말 그러니까 일반인이 놀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강령술이 위험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강령술을 했을 때 왜 선한 귀신이 나온다고 믿어요? 강령술을 한다는 자체는 선한 귀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놀이처럼 하는 사람들은. 강령을 한 그 영이 선한 영이라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령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강령. 빙의라고 뭐 자료가 있거나 뭐 그런 걸 했다는 사람들 중에 착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착한 척 하는 귀신도 있죠. 제가 아는 그 목회자분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오프 더 레코드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악령의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악령이 빙의됐다고 하면 영화 속에서 봤던 모습 이렇게 막 꺾어져가지고 막 계단을 내려가고 또는 막 거울을 비춰주면 막 괴물처럼 막 크게 벌리면서 천장에 붙었다가 막 난리를 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악령이 빙의되면 그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웬만한 건 빙의라고도 안 쳐주지 않았을까. 무당이 접신을 하는 것도 빙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중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무당이 접신한다는 게 빙의예요. 무당의 접신 그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 답을 한번 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딱히 뭐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반반? 반반? 반반. 우리 이제 무당들을 폄훼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무속인들은 무당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혹은 본인이 접신했다고 생각하는 신이 선한 영이다 혹은 성령이다 라고 믿는 건 사실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좀 영화로 하나 더 예를 들면 언홀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위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모 마리아를 접하게 됐고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악령이었다. 악마가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선한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참 무서운 부분이에요. 강령술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여기서 기도라는 뭐 꼭 교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무속인들도 기도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신을 찾고 신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잘못된 응답과 잘못된 접신이 일어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영화 랑종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봤어요. 랑종에 나오는 소위 이제 무당들이 받아들인 접신. 뭐 스폰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영화 주는 메시지는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신을 접신했던가 아니면 악마를 접신한 것인가 하는 그렇게 해서 맞거든요. 저게 가장 강령술의 근원적인 공포다. 접신과 신내림, 강령술의 근원적인 공포. 접신을 했을 때 나는 못 느끼지만 나는 잘못된 신 혹은 악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영화 랑중의 이제 질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강령술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강령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분신사바를 그냥 했어요. 아무 일도 없네 뭐 에이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강령이 성공한 거야. 그리고 그 영과 같이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내 옆에 있다고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지. 언제 피해가 될지 모르지. 길을 수련하는 그런 분이 본인이 이제 직접 그런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여성인데 귀신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저기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귀신 쓰였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 뭐 못 꺾어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거꾸로 다니고 아까 얘기했던 콘스탄틴이나 뭐 그런 데 나오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쁘게 생긴 젊은 여성인데 입만 열면 돈 하고 막 돈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막 돈에 뭐 너무 집착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본인이 볼 때는 그 영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고등학교 때 장난으로 이제 강령술 놀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이렇게 됐구나. 소위 뭐 그 자라온 환경을 봤을 때 이런 악령이 쓰여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왜 이럴까라고 봤더니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쭉 통성 기도를 크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특정한 신도에게 가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나쁜 영이 들어온 그 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어떻게 보면 성령을 막 갈구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냥 나쁜 영을 막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심이 가득 찬 기도를 한다. 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오히려 자기가 그 영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기도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독교에서 본다면 통성기도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을 강령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강령술을 잘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나도 모르게 빙의 접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뭐 수련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분들 중에 그런 영적인 부분에 받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상당히 좀 무서웠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나의 아니야? 의지인가? 어느 날부터 나는 조금 이렇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약간 저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제가 콩콩 박사님하고 방송하면서 박사님 입으로 무섭다는 말을 꺼낸 게 진짜 손에 꼽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무섭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강령술의 방법에 대해서는 문헌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선한 신을 불러내는지, 선한 영을 불러내는지, 도움이 되는 영을 불러내는지, 악령을 소환하는지 그에 대해서 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전 주변 사람들한테 강령술 이야기를 묻거나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으면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거 재미로 했다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그냥 하거든요. 그게 강령술을 하면 악령이 나와서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혹시나 내 주변에도 내 뒤에도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면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법한 강령술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재미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강령술인데 그 강령술에 대해서 오늘 콕콩 박사님은 절대로 호기심에서라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심각성을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실 부분인 것 같아요. 늘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야 되고 네. 좋은 기운이 몸속에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더 편하게 오디오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